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요,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해달라고 합니다. 혹자들이요, 국민연금하고 연금보험을 비교해서 연금보험이 2배 이상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연금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들요, 잘못된 왜곡된 정보에 혹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판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약간의 마케팅을 통해서 포장하는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장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실을 은폐한다든가 오히려 은폐한 것을 장점이라고 거짓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이래서 잘못된 상품을 가입하게 해서 나중에 그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가 망가지는 꼴을 보게 된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죠? 그걸 복구할 수도 없거든요. 이것은 커다란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을 비교하면서 사악한 비교를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진실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저도 신입사원 때는 마케팅과에서 근무했고요. 영업기획부에서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전략, 그 다음에 기획, 그리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교육 및 관리, 보전, 보험금, 기타 제휴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군대에서도요. 전략 기획을 했죠. 그 S3 에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전 쪽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참모를 총괄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포장 기술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현재보다 조금 더 낮게 돋보이게 해서 판매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떻습니까? 포장하거나 화장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여성이 화장하는데 화장이 아니라 완전히 성형을 했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뒤바꿔놨죠.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으로 왔다면은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합니다.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요. 과거 제 대학교 시절에는요. 컨닝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부를 대학생들이 안 했거든요.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낙제점을 받으면 졸업을 못 하니까 F학점을 피하려고 어떻게 보면 선의에 의해서 그 컨닝을 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아주 사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학금을 받을 목적으로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 없죠. 물론 컨닝도 죄악입니다. 하지만 장학금까지 받을 목적이라면 이것은 대단한 죄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행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 걸렸어요. 심지어는 졸업을 하면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서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 먼저 취직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약물 중독으로 금메달, 동메달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그런 처사로 인해서 사악한 짓으로 인해서 일부 선량한 사람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다만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마케팅은 돋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 감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장 광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제재를 당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과장 광고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장 광고가 문제없다는 식의 인식은요 정말로 곤란합니다. 이것은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장 광고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법하다, 약간 눈 감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가령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은요 원래 키보다 15cm가 더 큽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많이 그 건강식품을 사겠죠. 하지만 15cm 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과장 광고 아니겠습니까?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것도 과장 광고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류의 과장 광고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 광고보다 더 나쁜 놈이 있습니다. 더 나쁜 사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 판매 상품의 치명적인 단점을 은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단점의 은폐가 아니라 거꾸로 그 단점을 장점인 양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악 중에 최악이 아닐 수 없겠죠. 제가 한번 잘못된 왜곡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남녀 급여 차이가 30% 정도 난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남자인 저도 화가 나고요. 여성도 화가 나고 제 와이프도 화가 나고 부모님인 어머님도 화가 날 겁니다. 내 딸을 고이 키워서 똑같이 남자랑 키웠는데 왜 30% 적게 주는 거야? 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자료 왜곡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직장 여성이 직장 남성의 급여보다 70%를 못 받는다? 이거 말이나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0% 난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바로 이것은요. 잘못된 수치의 왜곡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남자 여자의 평균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근성연수를 고려하지 않았죠. 여직원이 2년 됐습니다. 근데 남직원이 만약에 부장이 20년 됐습니다. 어떻게 그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그리고 직급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요, 고졸 여사원은 5급을 줍니다. 그럼 당연히 급여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대졸 여사원은 상급을 줍니다. 남성도 상급을 주거든요. 월급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5급인 사람하고 상급인 사람하고 아니면 1급인 사람, 부장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직급이 다른데 월급을 똑같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리고 근속연수가 얼마 안 된다면 당연히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30%밖에 안 된다. 이것은 정말로 얼마 안 된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회사에 입사했는데 임원이 사원보다 3배, 4배 연봉을 더 받습니다. 이거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원은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임원을 목표로 또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속연수와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월급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특히 임원의 역할은 대단하거든요. 사원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세 발의 피죠. 근데 임원은요,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당연히 급여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1990년도에 입사했을 때는요, 똑같은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요, 동일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상급으로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면 급여, 연봉, 모든 혜택이 다 동일합니다. 심지어는요, 남자가 여자보다 서너 살 더 많고요. 제 동료는요, 대위로 제대해서 5살 더 많습니다. 6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혜택, 가산점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월급을 인상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물론 승진도 동일하게 했죠. 다만 이런 불평등은 있었더라고요. 제가 남성이니까 여성보다 강하다 보이는 거죠. 힘든 일은 다 제가 했습니다. 물통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힘든 일은 제가 했고요. 야근도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요, 여성은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성인 제가 했고요. 일찍도 제가 했습니다. 여성은 일찍 쓸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 출장 가는 거 있잖아요. 지방 출장 가는 거. 그것도 남성이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성의 차별 아닙니까? 하지만 남성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남녀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급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면요, 정말로 우리나라 발전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 화를 낼 거 아닙니까? 부안해동에서 왜 내 딸은 조금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왜곡에서 우리들은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능력껏 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남자 여자라고 해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러한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연금액을 비교하면서도 나타난다는 거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왜곡된 정보를 주면 금방 백일화에 드러나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금방 압니다. 근데 저는 그쪽에 전문가라고 자부하는데 딱 보면 금방 알죠. 이건 거짓말이구나 하고. 그죠? 실수를 했나? 실수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수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한다면 당연히 용서해 줘야죠. 하지만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과장 광고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당한 비교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 유튜브 시청자가 저한테 말한 것은 이게 맞느냐 이거죠. 연금보험하고 국민연금을 똑같이 10년간 납부했는데 나중에 연금보험의 연금액이 2배가 더 많아요. 당신이 말한 국민연금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체를 파악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현재 가치의 국민연금액하고요, 미래 가치의 연금보험의 연금액을 똑같이 비교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최악의 악질 중에 악질인 왜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했는지 한번 제가 각색을 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품을 다 그 환급금을 알 수는 없다 보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세 남자가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연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해 본 것이죠. 65세 때 받게 되는 연금액을 비교하는데요. 국민연금하고 저는 8% 달리 확정 연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65세 시점에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은 놀랍게도 매월 43만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금보험은 매월 88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연금보험이 무려 2배나 더 받는다. 그러니 국민연금 믿지 마시고 연금보험 가입하세요 하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고 속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물론 미필적 고의로 속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도요, 어떻게 보면요, 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전문가라면 미필적 고의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삼척 정도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은폐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국민연금 매월 43만 원 받는 것은요, 현재 가치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매월 88만 원 받는 것이 미래 가치거든요. 따라서 두 개는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한테 지금 1억 원 줄게요 하는 거하고요, 100년 뒤에 1억 원 줄게요 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거 1억 원 받아야지. 100년 동안 걸리면 100년 뒤에 1억 원 받은 사람보다 100억 원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연금 매월 43만 원의 현재 가치인데요.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65세까지 물가 상승률만큼 체증시켜야만 연금보험의 미래 가치하고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랑 동일합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요, A사는 월급을 300만 원 주고 B사는 900만 원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만 비교한 겁니다. 그럼 모두가 B사 가겠죠. 하지만 내막은 이겁니다. A사는 신입사원 1년차 월급이 300이고요. B사는 45년차 임원 월급이 900만 원입니다. 물론 45년 임원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근데 연금보험 때문에 부득이 제가 45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사실을 은폐하면은요, 사람들은 B사로 가게 되어 있겠죠. 근데 B사에 가보니까 사실은 월급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A사가 신입사원이 300만 원 받는데 45년 뒤에는요, 얼마 받겠습니까? 900만 원? 턱도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겠죠. 자,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면은 바로 그 B사로 간 신입사원의 인생을 완전히 거덜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못된 연금을 비교함으로써 2배 더 준다는 그런 말로써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노후가 거덜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보험을 판매하던 무엇을 판매하던 판매자는요,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진실은요, A사가 신입사원이 300만 원이다 보니까 45년 뒤에는요, A사는 임원이 되면 9천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B사는요, 900만 원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B사로 간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A사가 무려 10배 더 많이 받거든요. 10배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연봉뿐이 아니겠죠. 퇴직금도 그럴 것이고요. 각종 복리후생도 그럴 것이고 위상도 그렇겠죠. 10배 이상 더 주는 회사가 훨씬 더 위상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오가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컨설턴트가 잘못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B사로 입사한다면 나중에 그 B사에 입사한 사원으로부터 어떤 원망과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국민연금 매월 43만 원은요, 미래 가치가요, 3.6%, 2023년도 물가상승률 감안했을 때 무려 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금보험 대비 연금보험 픽스 됐거든요. 절대로 88만 원 이상 안 줍니다. 88만 원 65세에 주고요. 650년을 살아도 88만 원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무려 2.4배 더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물가가 5% 6% 되면요, 2.4배가 아니죠. 그 이상 뜰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국민연금은 50%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4배가 아니라 4.8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은요, 연금보험은 KUP 당했죠. 그렇게 사악한 비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UP를 당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때
받는 연금액을요, 그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살아가면 더 많은 연금을 받거든요, 국민연금은. 그래서 90세 때 받는 연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요, 511만 원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금보험 대비해서 5,800이고요. 50% 지원받는다면 거의 12배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100세 시점에는요, 놀랍게도 72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무려 연금보험 대비해서 8.3배 더 받고요. 17배가량 더 받습니다. 50% 지원받는다면. 그 다음에 물가 상승한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보다 100배는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세 산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120세 살죠. 그러면요, 무려 놀라지 마세요. 1477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88만 원 대비해서 무려 16.8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50% 지원받았을 때는 33배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서 비교해서 혹시라도 자칫 잘못해서 연금보험 가입했으면 이러한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본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죠. 자, 똑같이 매월 50만 원을 10년간 납부하고 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러한 사실에 입각한 팩트를 보고서, 이런 결과를 보고서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것을 은폐했기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평생 받게 되는 연금 누계액은 또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잠옷 궁금하지 않습니까? 연금 누계액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90세까지요, 무려 10억 원 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은 2억 원대 2.7억 원 받거든요. 차이가 무려 거의 8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누가 연금보험 가입하겠습니까? 100세까지는요, 국민연금은 18억 원 이상 받고 연금보험은 3억 8천 받습니다. 그러니 14억 3천만 원 더 받죠, 국민연금이. 또한 120세까지 산다면요, 놀랍게도 국민연금은 44억 원가량 받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금보험은 5억 9천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38억 원 더 받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물가상승률이 체증한다면요, 더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3.6보다 더 올라간다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최고의 연금을 선택해야죠. 최악의 연금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그 소비자 아니면 시청자가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이 2배 더 준대요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백주대낮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비교를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문가라면요, 이러한 실수는요, 보험 판매인 1년 차도 이런 실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 충분히 알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한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연금보험 판매에 혈안이 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우격다짐을 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했죠. 우격다짐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과장 광고를 해서 더 좋게 보이고자 했겠지만은요, 말도 안 되는 허점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단순했던 그런 어떤 시청자들은요, 2배 더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연금보험을 가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반인보다 신의 성실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가 더 있습니다. 지켜야 될 규범이 있는 것이죠. 윤리가 되겠습니다. 저처럼 CFP라든가 자격증이 15개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윤리를 버리는 순간, 윤리에 위반되는 일을 하는 순간요, 제재를 받아서 급기야는요, 자격증을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빨리 뉘우치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문가라고 한다면요, TBM, 타임 밸류 오브 머니, 그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압니다. 삼척동자면 다 알거든요. 이걸 몰랐다는 사람은요, 너무 어린애거나 전혀 금융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했어 하는 말은 거짓말이죠. 핑계에 불과할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이걸 했다, 전문가가, 그러면요, 잘못 알고 했다? 아니면 착각해서 했다? 그러면요, 뭔가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지적 판단 능력에 심각한 순간장애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연금보험을 팔아볼 심산으로 연금보험 판매에 혈안이 돼갖고 일부러 만약에 이런 비교를 정말로
사악하게 했다면요, 이것은 정말로 어떻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차치하고 인간은 항상 실수하게 돼 있는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저는 누구한테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어리고 젊다면요. 저도 굉장히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40대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40대, 50대 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젊은이들 정말로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멤버십 회원 가입하셔왔고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기법을 배워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고 단순한 과장 광고였다고 치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오리발을 내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 광고도 제재를 받는데 가장 광고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너무나 단순한 것을 비교를 한다.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를 혼동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점이 정말로 증폭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을 듣는다면 진실을 알고 나서 바로 잘못된 점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용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피해보지 않으려고요. 계속 자기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격다짐 아니겠습니까? 이장패천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죠.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제가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소비자, 고객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당연히 시장에서 퇴출당할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재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잘못된 점을요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보다 나은 자신의 미래 모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저 또한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후배들이요 각처에서 엄청나게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PM이나 WM 웰스 매니저나 아니면 각종 종합자산 관리사로서요. 하지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실수를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더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아무리 실수를 인정하더라도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잘못된 비교를 보고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을까요? 당연히요. 판매자는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가입했다면 청약철회, 품질보증 위반, 민원해지 등등을 통해서 가입자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겠죠. 자동차 회사들이 예전에는요 리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똑똑한 자동차 회사는요 대대적으로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막 대대적으로 리콜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자동차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금방 죄를 뉘우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스포츠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훌륭한 스포츠 선수가요 금메달 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 중독으로 걸려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약물 중독 단계가 1, 2, 3단계를 보면요 똑같은 패턴으로 사람들이 부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습니다. 국내나 국외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것은 현명하지 못하죠. 처음부터 자기 죄를 인정했다면 더 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끝까지 그 단계를 밟아서 마지막에는 패가망신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약물 중독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부정을 하죠. 극구 부정하고요. 매스컴에서 언론 플레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약물 중독 없이도 충분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2단계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요, 슬쩍 꼬리를 내리면서 오리발을 내밉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걸 맞은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시치미를 떼는 것이죠. 하지만 자꾸만 불리한 증거가 나와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는요, 결과적으로 또 그때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의사가 권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맞았다고 항변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 팬덤들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 보면요, 증거가 있는데 왜 자꾸만 발뺌을 하냐고 굉장히 도덕적 지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약물 복용 처벌을 받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 되겠습니다.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가 약물 중독을 권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자기 발로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을 한 거죠. 약물 중독 좀 해달라고, 약물 치료 좀 해달라고요. 의사가 반대해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달라고 막 매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요. 뚜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 전역을 어떻습니까? 일주하는 사이클 대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천인 경기거든요. 거기서 미국인 랜스 암스트롱이 우승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또 랜스 암스트롱이 나중에 고환암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투병한 다음에 다시 또 사이클을 놓지 않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놀랍게도 고환암을 극복하고 또다시 뚜르 드 프랑스에서 어떻습니까?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추악한 거기에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있었죠. 뭐냐면요, 바로 랜스 암스트롱이 옛날에 영화를 잊지 못해서 약물 중독을 한 겁니다.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려들었는데 똑같이 1, 2, 3단계로 부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원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실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뉘우쳤다면 정상 참작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똑같은 단계를 밟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랜스 암스트롱은요,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최고의 영웅에서 사기꾼으로 전락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직까지도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면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요, 정말로 저는 보기 힘들 정도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속된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팬덤이라고 해도요, 어떻습니까? 잘못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옹호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어떻습니까?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잘못을 저질렀다면 한시라도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답이겠죠. 그리고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물론 정상 참작이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부정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진인사 대천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서 시장에서 혹시라도 영원히 추방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또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면 그것은요,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제가 전문가로서 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거든요. 한 번의 실수는 봐줘야 됩니다. 단 어떻습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전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하고 연금보험의 잘못된 비교,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연금보험 당연히 2000년대 이후권은 가입하면 안 됩니다. 가입했다면 무조건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노후가 생생하게 여러분들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전문가로서는 또 하나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더 고도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요, 제 후배들, 제자들이요, 그런 일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범이 돼서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왜곡된 방송이 아닌 사실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물건, 연금보험을 팔기 위해서,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아니면 기타 금융 상품을 팔기 위해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말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